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말 희망퇴직을 받는 등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인크루트가 본인 직장에서의 희망퇴직 등 감원 목적의 구조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만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32.7%로 나타났습니다. 12.2%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나쁘니 기업들은 현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가장 빨리 현금 확보가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인력 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H&M은 최근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으며 하이프라자도 올해만 3차례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14일 롯데면세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체 인력의 15% 수준의 직원 약 160명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도 전체 직원의 3분의 1 수준인 총 1,300여 명에 대해 희망퇴직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도 희망퇴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이미 1,817명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또한 인력 감축 흐름은 대상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967년생부터 행원급 1980년생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감원의 칼바람이 언제든 몰아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요가 늘며 IT 업종에서 대거 채용됐던 인력들도 감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전체 직원 560여 명 중 일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으며 트위터 한국 지사도 전체 임직원 중 일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두고 IT 스타트업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IT 업계는 창업자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몰입 노동에는 자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주 52시간제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IT 기업들은 권고안의 실효에 주목한 것입니다. 권고안이 현실이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T 스타트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리서치 팀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IT 업계 의견을 경청했고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J컵으로 압축 성장하려는 스타트업들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고안이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하더라도 근로시간의 비례에 감축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걸 보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크루유니언 지회장은 크런치모드로 인한 IT업계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 IT업계 노조가 등장했고 이후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면서 권고안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IT기업, 스타트업들은 회사 입맛대로 합의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공동성명 지회장은 현장의 문제는 포괄임금제라면서 규모가 작은 IT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52시간 초과 근무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법이 권고안대로 개정되고 부작용이 생기면 IT 노조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 6천억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 IRP 특례 77조 6천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 46조 5천억 원입니다.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 8천 명이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약 39만 8천 곳입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해를 본 셈입니다. 노동부는 이처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데 대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 적립액 295조 6천억 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직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했으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5.7%는 일시금을 선택했으며 4.3%는 연금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 등으로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회사가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연차 수당을 미지급했다며 대표이사를 고발한 노동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책임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그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휴직했습니다. 복직한 2020년 12월 A씨가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회사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측은 지난해 1월 A씨가 2020년 11월부터 한 달간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5일 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결국 2021년 1월 21일 징계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품질 관련 업무 지시 불이행, 대표이사 개인정보를 직원에게 유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연차 수당 지급 지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임직원 명예훼손과 조직질서문란 등이 포함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 지시 불이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A씨가 대표이사 개인정보가 기재된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회사 인트라넷과 법인 등 기부의 대표의 주소가 공개돼 있어 이를 직원들에게 전송했더라도 적법한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사유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원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대표이사 고소가 오로지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적법한 고소나 진정에 해당한다며 경미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으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착수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 수사관이 정보 연계 기획조사, 특별 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